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조사를 조작한 카지노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도민 의견 조사가 조작된 만큼 카지노 허가도 무효라며 행정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MBC의 의혹 제기로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 대표 등을 고발한 건 2021년 2월. 경찰이 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이전 허가 심사를 진행했지만 6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닷새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김왕국 의원은 절차적 하자나 위법 가능성을 따져 물었고 제주도는 하자가 확인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면은 영향평가나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로 도민 의견 조사가 조작됐다며 카지노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고 공범 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판 결과를 주시하면서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심 판결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카지노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여론을 조작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당연히 절차상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허가 자체도 무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행정소송 검토까지 나오면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 우도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리튬 배터리 보관업체 점검에 이어 화재 대비 훈련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보관소. 배터리 충전 검사를 하는 도중 연구원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불이야! 배터리 위에 방화포를 덮고 또 다른 직원이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네, 화재 발생했습니다. 제주 첨단로 241 긴급 출동 바랍니다. 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서둘러 대피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소방차. 건물 옆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형 방화포로 진화에 나섭니다. 전국적으로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민관 소방 합동훈련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소방관과 직원들은 모두 70여 명. 고성능 펌프차와 물탱크 등 특수장비 차량 10대가 출동했습니다. 1시간 남짓 이어진 훈련 과정에서는 직원들은 개인 임무를 익히고 대피하는 훈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열폭주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가연성 가스, 좀 독성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안에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방법을 중점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300여 대의 사용 후 배터리를 보관 중인 제주 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에서는 최근 방화포 구입을 늘리고 습도와 온도 확인 등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항상 늘 365일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는 항온함수 기간 늘 가동이 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비중이 1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까지 일어난 제주도. 업체 점검과 훈련뿐만 아니라 금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도입과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엊그제 516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퇴근길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13시간 만에 8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구분길에서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사고를 낸 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잠시 후 역주행을 하며 버스 앞에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 버스가 옆으로 피해보지만 결국 부딪히며 크게 흔들리고 놀란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승용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버스도 왼쪽 범퍼와 출입문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현재 제주 구조대 및 2호 음악공사 소동대 접근 중에 있고요. 516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건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달리며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4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여기 18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 와이프도 있어갖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좀 걱정돼. 차에서 막 에어백 터지니까 연기도 나고. 그런데 운전자는 버스 사고 이후 차량만 남겨놓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운전자가 발견된 건 사고 후 13시간이 지난 11일 아침 8시쯤. 도주한 운전자는 사고 지점에서 약 8km가 떨어진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봤던 목격자가 출근길에 운전자를 알아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안전벨트 매는 자리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연히 본 거죠. 길에 걸어갔는데 어제 복장이랑 똑같아가지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되게 여유롭게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픈 내색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동료의 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체포 당시 음주 측정에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나질 않고 아침에 깨어보니 골프장이 보여 길을 따라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고를 낸 뒤 풀숲에 숨어있다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혈액 채취로 음주와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불경기일수록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심리를 노려 금 투자를 미끼로 1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로 노후 자금을 몽땅 날렸습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 금매매 전문업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이 금 투자를 권유합니다.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로 구매한 뒤 소매가로 팔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금융통 시장이 투명하지 않아요.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최고의 안전자산인 거죠. 금입니다. 이 업체는 서울 본사와 지사 5곳까지 차려놓고 전국을 돌며 이런 사업 설명회를 벌였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에 2021년 8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모여든 투자자만 350명이 넘었고 금액은 무려 16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럴듯한 예치 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원금 보장에 20% 수익을 약속했지만 업체는 유령 회사였고 투자금 대부분은 임직원들의 호화 생활과 코인 투자 등에 탕진된 겁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은퇴한 60대로 노후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준다는 말에 피해자도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학연, 지연, 그리고 가족관계, 동문회, 동창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면서 그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로 40대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한편 사기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1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폭염의 기세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왔는데요.
대기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버티고 있어서 열대야도 쉬어가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덥지 않겠고 오전에 자외선 지수가 서귀포시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장맛비는 주말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다시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에 50에서 100mm가량의 폭우가 내리겠는데요. 북부 지역과 추자도를 제외하고 많게는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퍼붓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제주 전역에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3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 남부와 동부 지역 28도, 서부 지역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성판악은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에 안개가 끼겠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는 절기상 초복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가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이 다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성수기를 맞아 수상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수상안전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물놀이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해수욕장은 지난달 24일 일부가 문을 열었고 지난 1일에는 모든 해수욕장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수욕장에서 240여 명이 구조됐고 5,60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경북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 농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거점 소독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차광막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는 물론 장마 이후 늘어나는 모기에 대비해 가축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기 매체 가축 전염병인 소 럼프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승객이 전화나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옵서 버스 운영 지역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운영해온 옵서 버스를 오는 15일부터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에서도 운영합니다. 노인 승객이 많은 오전에는 기존의 노선버스가 그대로 다니고 옵서 버스는 오후 2시 이후 운행합니다. 올겨울 양배추와 당근, 양파의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5월 농민들의 월동 채소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양배추는 10%, 당근 4.4%, 양파는 3.3%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월동 배추는 13%, 구마늘 7.6%, 브로콜리는 6.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과잉 재배가 예상되는 품목은 농업인 단체와 협조해 재배 면적을 1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매장에 종량제 봉투 등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12일 동안 일회용품 보증금제 이행과 반환량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매장에는 자동 라벨 분배기와 종량제 봉투 등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공공 반납처를 기존의 17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설이 대형 건설업체에 맡겨져 지역업체가 소외됐다는 논란에 대해
서귀포 씨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귀포 씨가 2026년 전국체전을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맡기는 턴키 방식을 채택한 것은 촉박한 일정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협의해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지역 전기와 소방, 통신 공사 업체들은 다른 지방 대형 건설업체만 턴키 방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가스 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0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다툰 뒤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해당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빌라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